네, 자신의 진퇴 문제를 국회에 맡기겠다는 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야3당은 탄핵을 피하려는 꼼수라면서 즉각 반발했죠. 그러면서 대통령 임기 단축과 관련한 협상은 하지 않겠고 탄핵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야당과 무소속 의원이 모두 찬성표를 던진다고 해도 28표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결국 키를 쥐고 있는 건 새누리당 비주류 의원들인 셈인데요. 박 대통령의 담화 이후 탄핵 대우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새누리당 비주류 의원들은 탄핵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면서 찬성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정진석 원내대표는 다음 달 9일에 탄핵안을 표결하면 가결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생각한다는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는데요. 탄핵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과 셈법,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류지연 앵커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만 어쨌든 비박의 도움이 있어야지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3당이 소위 말해서 협의를 거부하고, 그죠? 2일날 예정대로 탄핵을 하겠다고 밀어붙이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탄핵밖에는 지금 답이 없다라고 지금 결론을 내린 거 아니겠어요? 그게 이제 민심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예. 그것이 이제 뭐 법리적으로도 맞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사실은 생각해야 될 대목들이 굉장히 지금 많아진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비박계가 지금 많이 심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흔들리는 게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을 해서 흔들리는 그거보다는 지역 여론이 지금 많이 변화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 여론이 어떤 거냐면 탄핵도 뭐 한 방법이긴 하지만 대통령이 하야하겠다 그러면 그렇게 명예롭게 퇴진하게 하는 것도 뭐 한 방법이 아니겠냐라고 하는 여론이 영남 지역에는 상당히 있다는 거예요. 보수 진영 내에는. 자, 그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자, 그래서 지금 주춤거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야당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람들을 압박하기보다는 그럼 이 사람들이 다시 되돌아올 수 있도록 뭔가 명분을 주고 그런 길을 좀 열어줘야 되는데 예. 그거는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근데요, 예. 이게 제가 알기로는 2일날 지금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야당이 밀어붙여서 2일날 했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탄핵안이 그래서 만약에 부결된다 하더라도 회기가 바뀌면 다시 탄핵안을 재발의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일날 밀어붙여서 안 되면은 봐라, 새누리당이 지금 국민 여론과 이렇게 떨어져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어차피 12월 9일날 본회의 회기가 끝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다시 국회를 열어서 다시 재발의하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그런 전략적 고려도 충분히 있죠. 예. 충분히 있는데 어쨌든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 이후에 탄핵에 대한 지형은 굉장히 심하게 흔들리고 있는 건 예.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 셈법들이 있습니다만 첫 번째로 이제 비박이 흔들리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버티고 있었으면 탄핵을 해라라고 예. 계속 주장할 수 있을 텐데 내려오겠다고 이야기하니까 여기에 명분이 없어진 겁니다. 명분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만큼 지형이 흔들린다는 것이고 여기에 따라서 야당 같은 경우에는 27표든 뭐 28표든 비박의 협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비박 쪽이 흔들리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칫하면 촛불이 비박을 향할지도 모르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비박의 입장은 그런 명분에서도 많이 흔들리지만은 예. 실질적으로 보수 진영으로부터의 자칫하면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일부분도 상당히 좀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봐집니다. 근데 그 좀 전에 그 앵커께서 예. 2일날 안 돼도 새로 회견해서 9일날, 회기- 2일날 부결돼도 아니 9일날은 안 되죠. 아니 9일 날이 9일날은 뭐 회기가 하여튼 끝나니까. 여하튼 그 이후에 할 수 회기가 있다. 바뀌면. 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만일 2일날 안 되면 있죠. 예. 그 야3당이 예. 비박을 엄청나게 공격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 비박이 그렇게 공격하면 과연 비박이 돌아올 것이냐. 저는 그 부분 좀 또 해도 안 될 수 아니 있다. 의심스럽다는 거죠. 예. 비박을 갖다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야3당이 같은 전열에 끌어넣어야 되는데 지금도 부역자님 무슨 이야기를 많이 해가지고 비박에 대해서 일부가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하죠. 그런 이야기를 예. 하는데 그게 예. 과연 그 아하. 전선 통일에 과연 옳은 것인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예. 이게 2일날 부결됐을 때 예. 비박이 그냥 그대로 아하. 우리가 잘못했으면 돌아올 것인가? 예. 그거는 의문이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2일날 이야기하는 거는 반드시 2일날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원래 2일날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교란 작전에 넘어갈 수 없다. 이렇게 또 촛불 민심을 또 이번 주말에 그것도 의식해야 되니까 예. 일단 2일날 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정치라는 게 시시각각 바뀌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는 9일 처리를 염두에 두고 있고요. 예. 근데 문제는 이제 비박에서는 9일을
탄핵 처리하겠다. 그 대신 8일, 7, 8일까지 협상을 해라. 임기 단축 협상을 하라는데 임기 단축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9일 가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오늘 석가지 신문 조사에 보면은 비박계 의원을 조사를 했더니 9명이 하루 사이에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바뀌었다는 게 하죠. 탄핵 찬성에서 소위 탄핵 찬성에서 빠지는 거로 9명이 바뀌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10명만 바뀌면 이게 판도가 바뀔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시시각각 어떻게 바뀌는지 이제 그걸 추측해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비박계는 개헌선을 그러니까 개헌이 아니라 탄핵은. 탄핵이요. 하도 요새 개헌 탄핵 많이 나와가지고 이 탄핵을 통과시키는 데 있어서 이 비박, 이 정족수는 확보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비박계도 지금 친박계가 주장하는 일단은 임기 단축을 위한 협상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귀담아 듣고 있는 것 같은데요. 먼저 관련 발언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두 야당에 공식 요구합니다. 대통령 사임 시기를 정하는 협상, 즉 조기 퇴진과 조기 대선의 일정을 잡는 협상에 즉각 나서주기 바랍니다. 간단히 제가 여쭤볼게요. 4월 달 이거를 못 받아들이겠다는 겁니까? 지금 정진석 원내대표의 주장도 사실은 4월까지 퇴진하고 6월 정도에 대선 치르자 이거 아닙니까? 야당이 그걸 못 받아들일까요? 협의도 못 하는 걸까요? 네, 지금 야당 입장에서 현재로서는 예. 대통령이 제안하자마자 임기 단축 협상에 나서면 예. 일단 촛불 민심이 용납을 거기 안 해요. 때문에 그렇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탄핵 교란 작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게 있고 또 하나 세 번째 측면은 가급적이면 조기 대선이 더 유리하다라고 하는 속내도 들어가 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빨리 하는 게 조기 낫다. 대선도 가급적 빨리 아. 그런 게 들어가 있는데 저는 일단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야당이 현재는 탄핵을 밀어붙이겠다고 하는 그런 전략은 네.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그런데 언젠가는 지금 비구주로도 새누리당 비박도 요구하고 있으니까 저는 정치 일정에 이제 앞으로는 박근혜 대통령 언젠가 이제 중간에 퇴진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원튼 원치 않든. 근데 바로 그 부분도 있어요. 12월 21일 날 퇴진한다는데 아니 비박 탄핵에 같이 하면 우리 21일 날 퇴진도 안 하고 조기 전당대회도 안 한다. 지금 이러고 나오잖아요. 그죠? 지금요, 그 앞에 말씀을 좀 먼저 추가해서 말씀드리려면은 실질적으로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 이후에 야당이 그 덫에 빠졌다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 지금 탄핵을 하고 탄핵을 하지 않고 절차적으로 따져서 퇴진한다 하더라도 지금 정진석 대표가 이야기한 게 내년 4월에 퇴진하고 그래서 60일 후에 6월달 대선하자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탄핵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시기에 맞아 비슷해요. 거의 비슷하게 맞아요.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야당이 그걸 선뜻 받지 못한 이유가 이게 여당의 전략에 그대로 휘말리다 가는 예. 그렇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자 그러면은 조기 하야를 통해서 유리해 줄 수 있는 그 국면 이건 사실상 기대하기가 좀 힘들다는 것이죠. 예. 현재로서는 다만 이제 촛불 민심에 대해서 뭔가 여당 앞에 여당의 전략에 굴복하는 듯한 그런 느낌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야당 내에 분열을 획책할 수 있는 분열을 야기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된다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이 한 담화가 소위 말하자면 뭐 신의 한 수다, 뭐 아주 고도의 전략적 조치였다, 뭐 이렇게 평가하는 이유가 바로 그 점 때문에 야당에 대한 그 분열 뭐 이런 것들을 바로 노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평가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야당이 만일 어제 대통령 그 제 담화로 바로 탄핵에 대해서 어떤 그 여지를 남긴다 이러면요. 이때까지 엄청난 강한 스탠스로 해왔는데 아주 좀 모양이 이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야당으로서는 지금까지 했던 기조를 바꿀 수가 없고요. 그런데 지금 제일 중요한 문제는 비박이 있죠. 예. 어떤 그 구실이 생겼다는 거죠. 비박 내에서 제가 탄핵에 전부 다 뭐 40명, 50명 동조했다는 거 있죠. 그 중에는 마음속으로는 아닌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자기가 어떤 정치적인 이해 득실을 노려서 말로는 탄핵 그러지만 무기명 투표인데요. 근데 어제 대통령이 그 담화를 통해서 이 비박이 그렇게 마음속으로 좀 오늘 9명 그 뒤로 물러났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그 한 신문의 조사니까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물러났다면 예.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떤 후퇴할 구실을 찾고 있었는데 대통령이 그 구실을 준 거죠. 그러니까 일단 협상해 보자. 그게 되든 안 되든 그러면은 그 야당에서 비박이 이렇게 전선이 이렇게 통일되지 않으면은 탄핵을 그대로 밀어붙일 때 부결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 지금 비박들도요. 이 자연스럽고 이렇게 비박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가만히 들여다 보면은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일단 조건을 내거는 게 4월 달까지 퇴진하라는 대통령의 분명한 의사 표현을 해라. 첫째, 둘째,
그렇게 4월 달에 퇴진할 때까지는 이선에 후퇴하고 이선의 정치 그러니까 이 뭐죠? 전국 운영에 완전히 손을 떼라. 손을 이 떼라. 두 가지 예. 조건을 내세우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 두 가지 조건은 청와대가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이라고 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제 이미 저 대국민담화 때 다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소한의 국정 업무만 하겠다라는 얘기도 했고. 그 최소한이라는 게 뭐예요? 아 그렇죠. 아니, 저는 솔직한 얘기로 예전에 뭐 국회 추천 총리 받겠다. 그러다가 좀 이따 아니 퇴진을 전제로 한 총리는 우리 받을 수가 없다. 자꾸 이렇게 말이 바뀌니까 그거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야당이나 네. 또는 이제 일반 국민들은 그래서 못 믿겠다라고 그냥 이렇게 일소에 예. 붙일 수 있으나 새누리당 내 비주류는 좀 다르다는 거죠. 여러 가지 정책인 계산이 지금 깔려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다가 지금 그 친박계 쪽에서 여러 가지 지금 제안도 해놨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비대위도 비대위원장도 당신네들이 골라라. 비대위원 당신네들 중심으로 하겠다면 우리가 뭐 허용하겠다. 단 탄핵만 하지 말아다오. 예. 지금 그 얘기를 좀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자 그런 상태에서 대통령 제안까지 나온 국면이기 때문에 예. 비주류로서도 지금 계산이 굉장히 복잡해진 상황이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비주류가 이미 예. 그런 스탠스면 야당이 야삼당이 아무리 원치 않아도 아하. 그 시안에 대한 협상을 전혀 안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대통령 말을 믿을 수 있느냐 못 믿느냐에 대한 뭐 두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떻든 어저께 말한 걸 근거로 지금 이제 여당과 야당은 저는 협상을 빨리 해가지고 탄핵은 탄핵대로 추진하는 것까지 좋은데 협상을 해서 딱 못을 박는 게 필요하다고 봐요. 못을 박으면은 그거는 뭐 확실히 되는 거.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가장 그 대선 일정의 불투명성이 상당히 정치적 예. 혼란을 낳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 저는 조기 대선 하게 되면 내년 아하. 4월에나 6월 사이에 하게 될 거로 보이는데 그 2달 전에 딱 물러나는 거 아닙니까? 헌법적으로 보면은. 알겠습니다. 그럼 그걸 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예, 어쨌든 지금 조기 대선이 실시되는 것은 거의 확실해 확실시되죠. 보입니다. 그죠?